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 로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 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메타작이죠. 불펜. 네, 투수 편 중에 2편 네. 불펜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선발진은 류현진 빼고는 다 붕괴됐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불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완전하게 붕괴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필승조로 활약했던 뭐 김범수 선수라든지 그리고 마무리로 활약했던 박상원 선수 그리고 좀 선발과 불펜을 둘 다 오가면서 쏠쏠하게 활약을 보여줬던 이태양 선수 이 세 명 선수가 다 무너져요. 작년에 필승조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다 무너집니다. 네.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주연상이 있었다. 주연상 선수 제가 그 선수 소개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원래 3루수 하다가 투수로 전향한 다음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마무리 박상원 투수 직전에 한 7회나 8회에 올라와가지고 마무리 투수 직전에 8회를 지켜주는 셋업맨 역할을 해주던 선수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박상원 선수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시즌 초반에 올라올 때마다 쳐맞았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얘기 많이 했죠. 올라올 때마다 볼넷 네, 주고 네. 볼넷 준 다음에 주자 쏴서 쳐맞고 역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불펜 투수였던 그러니까 중간 투수였던 주현상 선수를 마무리로 돌리는 거죠.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잘 던지는 선수라고 해도 그 마무리가 주는 중압감은 되게 심하거든요. 쉽지 않죠. 특히 한 점 차 승부일 때 마무리가 올라와서 그 한 점 차를 진짜 깔끔하게 막아준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3점 차부터 세이브 상황이라고 하는데 3점 차는 할만해요. 제가 봤을 땐. 네. 물론 선수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근데 진짜 한 점 차는 정말 살 떨리는 승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홈런 한 방이면 동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월 초부터 교체된 마무리인 주현상 선수가 시즌 끝까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주현상 선수 성적 살펴보자면은 총 65경기에 등판을 해서 많이 등판했죠. 네. 8승 4패 23세이브. 오. 71이닝 던졌고요. 가장 주현상 선수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WHIP. 그 한 회당 주자 내보내는 숫자.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1점 초반만 돼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주현상 선수의 WHIP는 0.84. 네. 한 해 올라와도 한 명의 주자를 채 내보내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71이닝을 던졌거든요. 볼넷이 8개예요. 맞네요. 적은 거죠. 엄청 적은 거죠. 엄청 좋은 겁니까? 그럼요. 71이닝 동안 던졌는데. 그러니까 9이닝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이닝에 볼넷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적은 거죠. 10회를 던져야 볼넷 하나 주는 꼴이다.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매 한 해 올라올 때마다 2개씩 주는 애들인데. 선녀죠, 선녀. 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세이브가 6개예요. 네. 물론 세이브가 6개라는 거는 세이브 상황에 올라와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6번 역전패당했다. 라는 소리인데 네. 물론 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점이 돼도 물론 세이브라고 보거든요. 동점 된 다음에 뭐 연장 가서 이긴 경기도 있고 하긴 한데 사실 블론 세이브는 한 시즌을 달리다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물론 팬들 입장에선 다 막아줘야 좋긴 하겠지만 블론 세이브는 뭐 사고 같은 거고. 근데 6개에서 한 4개 정도까지만 좀 줄이면 좋지 않았을까. 6개는 조금 많은 감이 있습니다. A급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불펜에 정말 제가 불펜 고트. 하나 불펜 고트 선수였고 이 선수가 없었으면은 하나 이글스는 11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3세이브를 했다는 거는 23경기를 지켜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거기서 한 뭐 3-4판 더 졌다? 그러면 이제 완전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불펜에서는 조현상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올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선수는 어쨌든 작년 필승조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필승조를 어떻게 가져갔냐? 시즌 초에는 이민우 선수와 한승혁 선수를 7, 8회를 버티고 이제 9회 주현상 선수가 올라오는 그런 네. 그림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민우와 한승혁 선수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둘 다 기아에서 온 선수들인데 기아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 뭐 정확히 말하면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사실 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를 데려다가 우리 팀에서는 필승조라고 쓰고 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 떨어지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선수가 잘했던 점은 사실 올해부터 그 ABS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ABS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종이 커브 구종입니다. 커브 구종. 과거 같았으면은 볼로 잡혔을 구종인데 커브가 이게 약간 뚝 떨어지는 구종이다 보니까 실제로 높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스트라이크 존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민우 선수나 이 한승혁 선수가 커브를 잘 사용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민우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였고, 물론 이제 이민우 선수는 후반기에는 좀 약간 스태미나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승혁 선수는 정말 좀 제가 욕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작년까지는 네. 올해 의외로 좀 잘 많이 막아줬고, 또 한승혁 선수의 특징은 약간 한번 잘하다가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힘들어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쓰고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번 시즌은 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한번 떨어진 다음에도 또 어떻게든 9위를 살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승혁이 어쨌든 시즌 초부터 끝까지 뭐 A급이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B뿔급 정도는 막아줬다. 네. 이게 좀 어쨌든 한 시즌 동안 계속 버텨준 게 컸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선임되면서 투수 코치가 양상문 투수 코치가 선임이 됐거든요. 양상문 투수 코치도 굉장히 나이가 많고 과거 뭐 롯데나 LG 감독 경력이 있을 정도의 그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코치인데 제가 봤을 땐 김경문 감독의 어느 인맥으로 사실 감독을 해야 될 급의 코치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로 온 거죠. 투수 코치로 그것도. 근데 이 투수 코치가 오면서 좀 불펜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시즌 초에 박상원 선수가 개판을 치고 이제 마무리해서 쫓겨났는데 네. 2군에 오래 있었거든요. 양상문 코치로 바뀐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급 살아났다. 폼이 올라왔다. 폼이 급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민호 선수 말씀드리면서 시즌 초엔 잘하다가 좀 후반 가서는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을 이 박상원 선수가 또 메꿔줬다. 야. 네, 이 박상원 선수 후반기는 정말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선수는 김서현 선수. 네.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입단한 작년 시즌에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선수고요. 네. 좀 말이 많았죠, 굉장히. 뭔가 구속은 잘 나오지만 제구가 안 잡힌다. 그리고 뭔가 SNS에서 사건도 한번 터졌고 투구 폼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솔직히 올해 초에는 그 양상문 투수 코치 오기 전에는 시즌 초에는 원래 이 선수가 160까지 찍었던 선수거든요. 직구를. 예. 근데 시즌 초에 뭐 계속 제구가 안 잡히니까 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즌 초 보니까 140 초반밖에 구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속 하나 빼면은 거의 메리트가 없는 선수인데 그래서 많은 하나 팬들이 이제 김서현은 더 이상은 아니지만 한 진짜 2-3년 최소 군복무 마칠 때까지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후반기에 올라온 김서현이 또 다른 선수가 돼 있어요. 갑자기. 직구 뭐 156, 157 오호. 갑자기 구속이 올라오고 네. 이 김서현 선수도 사실 투피치용의 선수거든요. 직구와 슬라이더. 근데 기본적으로 변화구라는 건 사실 직구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양자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구가 워낙 좋으면은 이게 대처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변화구의 그 구종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직구가 살아나니까 변화구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 김서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제구 불안이거든요. 한 번 올라왔을 때 제구가 예를 들어서 첫 타자를 볼넷으로 시작하면은 그날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냥 그날은 일단 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경기가 진짜 2경기 중 1경기였어요. 네. 근데 그 빈도가 이번에 매우 줄어들었다. 한 4경기에 1경기 골?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김서현 선수가 올해 37게임에 등판을 하면서 10홀드를 했어요. 10홀드를 했다는 거는 중간 투수로 올라와서 10경기의 리드를 지켜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복이 심한 부분은 아직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 140 초반 던질 때는 정말 한 3-4년은 1군에서 보기 힘들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불과 한 2-3개월 만에 수정을 해서 1군 무대에서 통할 만한 클래스임을 보여준 것은 역시 재능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하나 팬들은 올해 그 김서현 선수를 보면서 좀 많이 희망을 봤을 것 같아요. 불펜진에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10홀드를 해냈다는 거는 그 지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선수 선수 지켜볼 만하다. 음. 그리고 또 불펜진에서 또 수관 선수가 박상원 선수 얘기했고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은 선발진에서는 그 류현진 선수 한 명만 버텨내고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지만 네. 불펜은 그래도 한 시즌 내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꾸역꾸역 돌려막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 양상문 투수 코치의 공이 좀 컸다. 김선 선수가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 아니라 김선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상문 투수 코치의 약간 그런 멘탈 관리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좀 이제 알 것 같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 말씀드렸던 박상원 선수 역시 이 양상문 투수 코치의 역할이 좀 컸다라는 인터뷰를 좀 했었고 제가 봤을 때 좀 박상원 선수가 좋아진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좀 이젠 이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8회나 9회 그러니까 아무리 투수니까 당연히 9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압박감이 심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두 점 차라도 6회나 7회에 올라오면 조금 압박감이 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 6, 7회 박상원을 이제 선발 투수 내려가자마자 올리는 투수로 사용을 하면서 박상원 선수도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역시 코치진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약간 이거를. 저는 여전히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고 감독 코치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많아봤자 30% 이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확실히 코치들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7대3의 비율은 경기 스코어적인 예를 들어서 투수 교체라든지 뭐 대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전략적인 거고.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 선수를 확실히 육성하는 차원에 있어서 코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양상문 코치 처음 왔을 때도 저는 역시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트렌드에 뒤처진 야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플러스 이제 감독 자리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LG 감독을 할 때나 네. 롯데 감독을 할 때나 사실 좋지 않게 나오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또 온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될까? 더가웃 보면은 맨 처음에 김경목 감독 바뀐 다음에 이렇게 투수 그 코치진들 바뀐다고 했을 때 죄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늙었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약간 하지만 역시 클래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요.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근본이 있죠. 네, 그래서 내년 시즌은 역시나 불펜 또 돌아올 전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태양 선수도 올해 이석증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구 외적인 문제로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였기 때문에 좀 완치하고 돌아오고 이제 또 내년에면은 그 강재민 선수라는 그 불펜 선수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플러스될 요인 또 긍정회로 돌리게 되는데 불펜은 상대적으로 선발보다는 좀 덜 걱정이 된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불펜이었고 맞아요. 메타작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처음엔 그랬죠. 네. 네. 근데 어떻게든 이게 사실 끝까지 5강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불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야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네, 이게 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되는 건 순식간이고. 맞아요. 잘하면은 또 열심히 또 응원해야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어쨌든 뭐 2시간에 걸쳐가지고 투수 타작 했는데 타자는 정말 많이 맞아야 돼요. 제가 사실 불펜이 이 순위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불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타자가 다 못 쳐섭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된 점수를 가지고 악착같이 지켜내서 간신히 이긴 거지.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또 그 타자 2024 하나 이글스 투수편 마무리했고요. 네. 이제 타자편 가지고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에서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